리얼미터 권수정 시장 나오십시오. 정청래 의원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서울시장? 나왔습니다. 그럼 살짝 얘기해 줘봐요,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 벌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궁금해요. 딱 한 가지만. 네. 정청래 의원이 아주 부끄러운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도 여러 자천 타천으로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비중이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 낮기는 하지만 됐어, 거기까지만. 네. 비중이 있다.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73.9% 나왔는데 73.4, 이제 부정평가 조금 올랐죠. 네. 근데 저는 더 많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4일 간격으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유정 재판관 후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박성진 그 중소기업부 인사 논란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자유한국당 정가변 그 울산의 의원이 그 문 대통령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탄핵 사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또 거세게 논란에 붙었고, 그리고 오늘 나온 것과 함께 그 댓글 선거 개입 의혹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하락폭을 둔화시켰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당 지도에서는 조금 보셔야 될 게 국민의당이 6.2%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6.27%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선거운동 왔다 갔다 하면서 TV 틀어온다고 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전당대회 전에 미리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안철수 신임 대표가 나오면서 주중이긴 하지만 소폭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5%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올랐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 북미사일로 반등하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민주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정의당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L자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취임 100일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평균을 내보니까 긍정평가가 한 76%가 되고요. 부정평가가 한 17%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변동들의 등락폭도를 보면 이후에 민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5주차부터 6월 달에는 인사논란이라든지 원비어 사망 안보 쟁점이 있어서 74.2%까지 떨어졌는데, 한 2주 동안에 한미 G20 정상회의가 있었죠. 소폭 올랐고, 그 위에 2차 인사논란이 있었고, 728 미사일 발사로 해서 71.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취임 100일과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있었고, 국민보고도 있었고, 되게 긍정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을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총 15회 주간 집계를 했는데, 문 대통령은 80%대가 2번, 70%대가 13번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0%대, 70%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한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지는데, 아마도 전체 206회 주간 집계 동안은 아마 평균이 한 40%대로 형성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 분포라고 한다면, 만약에 70%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 30회 정도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취임 평균이 6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가 되지 않겠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해 지지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최소한 50%는 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의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요인들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 그리고 당정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특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최소한 5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0%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이 지지율 자체가 단단한 지지율이냐 아니면 물렁한 지지율이냐 얘기가 다음 궁금해요. 페이지에서 얘기됩니다. 네.
8월 1, 3주차, 3주차 동안에 총 한 7천여 명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고 그리고 조사에서 긍정평가를 한 사람들만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한 3천 몇백 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 이 사람들이 문 후보를 찍고 긍정평가를 한 사람들의 변화가 없어요. 90% 초중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핵심 지지층이 지금 지지율이 아까 한 14% 정도, 84%에서 한 71%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핵심 지지층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제정신이 왜 아닌가도 이제 5페이지 나오는데, 일단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속칭 문 대통령의 강한 지지층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전형을 뽑아봤어요. 자, 보십시오. 이 회색이 전체 19세 이상 유권자층의 각각 기준별로 인구 분포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만 딱 뽑아놓고 거기에서 비율을 본 겁니다. 보시면은 되게 지역별로는 크게 편차 없이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수도권이 가장 많아요. 실제 비율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53%나 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은 한국당, 국민당,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전체 유권자층에서 이 정도로 되는데 문 대통령에서는 2%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84%이고 정의당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수 중도 진보로 보면은 사실상 전체 유권자로 보면은 중도층이 가장 많아요. 근데 문 대통령 지지층으로 보면은 진보층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유권자층에서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이렇게 됐는데 60대 이상에서는 14% 정도밖에 안 되고 30,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이고 남성보다는 남성, 여성의 인구 비율이 이런데 문 대통령만 뽑아보니까 여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누구냐? 전형을 보면 일단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하고 있는 진보 성향이고 30, 40대 사무직의 여성이라면 바로 문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핵심 지지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네. 우리가 핵심 지지층 금방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럼 전통적인 반대층들은 계속 반대하느냐? 분석해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자, 이쪽에 보면은 19대 대선 때 문 후보한테 투표한 사람들의 중앙선관위 수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취임 100일차의 긍정평가입니다. 요거는 뺀 거예요. 뭐냐 하면은 취임 100일차 기준으로 해서 대선 때 얼만큼의 지지층이 각각의 집단에서 결집했는가예요. 강원, 경북, 대구 전통적인 반대층입니다. 그쪽에서 가장 많이 결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지지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설명 위에. 예. 그러니까 결집폭은 전통적인 반대층에서 결집폭이 훨씬 높습니다. 지지층이 늘었다는 거죠, 대구 경북에서. 엄청 많이 는 겁니다. 네. 가장 많이 늘었다는 거죠. 연령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와 함께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중도층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 현황을 보면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지지층이 결집한 데는 바로 전통적인 반대층이다. 새로 바뀐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다고. 네. 새로 보시는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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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5페이지입니다. 강세 원인과 불안 요인이 뭐냐.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탈군이 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2위가 나왔고 1위가 뭐냐면 서민 약자를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개혁의 추진력과 꾸준함이 1, 2, 3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반에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변화들이 있어도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뭐냐면은 골이 깊으면은 산이 스스로가 안 높아져도 높아 보이잖아요. 그럼 요번 주만 보더라도 MBC, KBS 이전 정부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그리고 국정원의 댓글 선거 개입의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의 과가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산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골이 깊어지니까 유권자들은 지금의 산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 야당은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굳건한 팬덤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한 요인이 참여정부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이유정 그 재판관 후보라든지 그리고 특히 박승진 그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가 뭐냐 하면은 그래도 지지해야 된다라는 댓글이라든지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이 저는 참여정부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그때 많이 흔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비록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돼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을 더욱더 강고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지율 강세 요인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내가 투표한 정부를 하더라도 내가 감시하고 내가 비판해야 한다고 그게 세련되고 쿨하고 진보적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땐. 네. 근데 그런 비판적 지지라는 게 사실 철저히 이용당했죠. 그렇죠. 보수 진영에 의해서 그걸 쏙 빼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안 먹혀요. 예,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북도발 리스크는 불안 요소는 언제나 상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 자체가 현재의 돌아가는 상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언제나 도발 리스크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분들은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부 관료들을 우리는 많이 욕하잖아요. 근데 욕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일 처리하는 방식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부 정책의 방향, 그리고 전체 국정 철학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국정 철학 부분들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법과 규정을 중시하고 그러므로 수동화된 관료들의 특성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모아내고 같이 끌고 나가는 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정책 조정 능력, 살충제 계란 사건에서 보여줬던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26일 터졌던 발사체 부분들에 대한 혼선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책 조정 체계 부분들도 형성을 해 나가는 것들이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 관료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변화시켜주고 함께 내는 부분들 항상 과제이기 때문에 임기 5년 동안에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결정타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은 뭐 조국 수석이 바람이 난다든가 핵심 인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정권이거든요, 이게. 저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또는 오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이 등쳐먹거나 배신하는 자들은 아니다. 여기 신뢰에 기반한 거예요, 이 정권이 실제로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네. 넌 그러니까 충청도 분이고 되게 보수적인 분이에요. 장인어른을 정치인 색깔이 그래요. 근데 이전에는 항상 이제 저쪽에 좀 선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임에서 어떤 말씀을 문재인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같아. 되게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60단 이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결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네. 조국을 바람 피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맨날 북한 소리하면 소용없어. 미인계를 투입해. 조국 민정수석을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요? 미인계에 넘어갈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 해보고 얘기하자고, 그건. 응? 리얼미터, 권수정 시장 나오십시오. 정청래 의원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서울시장? 나왔습니다. 그럼 살짝 얘기해줘봐요,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 벌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궁금해요. 딱 한 가지만. 네. 정청래 의원이 아주 부끄러운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도 여러 자천타천으로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비중이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기까지만. 뭐, 네. 비중이 있다.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73.9% 나왔는데 73.4, 이제 부정평가 조금 올랐죠. 네. 근데 저는 더 많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4일 간격으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유정 재판관 후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박성진 그 중소기업부 인사 논란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취임 평균이 6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가 되지 않겠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해 지지율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최소한 50%는 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의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요인들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 그리고 당정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특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최소한 5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0%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이 지지율 자체가 단단한 지지율이냐 아니면 물렁한 지지율이냐 얘기가 다음 궁금해요. 페이지에서 얘기됩니다. 네. 8월 3주차 동안에 총 한 7천여 명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고 그리고 조사에서 긍정평가를 한 사람들만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한 3천 몇백 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 이 사람들이 문 후보를 찍고 긍정평가를 한 사람들의 변화가 없어요. 90% 초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변동들의 등락폭들을 보면 이후에 민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5주차부터 6월 달에는 인사 논란이라든지 원비어 사망 안보 쟁점이 있어서 74.2%까지 떨어졌는데 한 2주 동안에 한미 G20 정상회의가 있었죠. 소폭 올랐고 그 위에 2차 인사 논란이 있었고 728 미사일 발사로 해서 71.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취임 100일과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있었고 국민보고도 있었고 되게 긍정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을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총 15회 주간 집계를 했는데 문 대통령은 80%대가 2번, 70%대가 13번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0%대, 70%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한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도 전체 206회 주간 집계 동안은 아마 평균이 한 40%대로 형성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 분포라고 한다면 만약에 70%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 30회 정도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핵심 지지층이 지금 지지율이 아까 한 14% 정도, 84%에서 한 71%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핵심 지지층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제정신이 왜 아닌가도 이제 5페이지 나오는데, 일단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속칭 문 대통령의 강한 지지층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전형을 뽑아봤어요. 자, 보십시오. 이 회색이 전체 19세 이상 유권자층의 각각 기준별로 인구 분포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만 딱 뽑아놓고 거기에서 비율을 본 겁니다. 보시면은 되게 지역별로는 크게 편차 없이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수도권이 가장 많아요. 실제 비율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53%나 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은 한국당, 국민당,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전체 유권자층에서 이 정도로 되는데 문 대통령에서는 2%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84%이고 정의당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수 중도 진보로 보면은 사실상 전체 유권자로 보면은 중도층이 가장 많아요. 근데 문 대통령 지지층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 정가변 울산의 의원이 문 대통령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탄핵 사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또 거세게 논란이 붙었고,
그리고 오늘 나온 것과 함께 그 댓글 선거 개입 의혹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하락폭을 둔화시켰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당 지도에서는 조금 보셔야 될 게, 국민의당이 6.2%입니다. 지난주에는 6.27%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선거운동 왔다 갔다 하면서 TV 틀어온다고 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전당대회 전에 미리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안철수 신임 대표가 나오면서, 주중이긴 하지만 소폭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5%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올랐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 북미사일로 반등하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민주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정의당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L자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취임 100일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평균을 내보니까 긍정평가가 한 76%가 되고요. 부정평가가 한 17%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